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심혈관계 질환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특히 50대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죽상동맥경화증과 고지혈증에 대해서 익산 박병현 내과 박병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몸속의 시한폭탄, 죽상동맥경화증.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돌연사 위험이 있는 합병증을 불러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중장년층 이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죽상동맥경화증과 고지혈증에 대해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병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죽상동맥경화증,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동맥경화하면 동맥이 단단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몸의 혈관은 동맥과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이러한 혈관들은 외막, 중막, 내막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혈관의 맨 안쪽에 있는 막이 이제 내막이 되겠는데요. 내막은 혈액이 굳지 않고 원활하게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내막이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 내막 아래쪽으로 지방질이 쌓이거나 또 염증 세포가 동원이 돼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혈관이 일부가 이제 막히게 되게 되는데요. 예. 마치 고드름처럼 이게 지방질이 이제 굳어지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걸 이제 죽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혈관에 섬유화가 발생하고 석회화가 오기 때문에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동맥의 안쪽 내막에 손상이 생겨서 뭐 네. 여러 가지 지방도 쌓이고 한다는 건데 네. 그러면 내막이 손상되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노화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혈관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막 자체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이러한 것들이 내막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흡연 또한 내막 손상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죽상동맥경화증의 증상이 있나요?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이제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데요. 혈관은 우리 몸 어느 곳에나 다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대표적인 증상들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이 가게 되는데 그곳이 좁아지게 되면 흉통을 호소하는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부정맥, 그다음에 돌연사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이제 한쪽을 못 쓰거나 아니면 어지럽다든가 균형을 잃어버린다든가 말이 어둔해진다든가 하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말초로 가는 혈관들이 이제 좁아지게 되면 특히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많이 좁아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조금 오래 걷다 보면 다리에 통증을 느낀다든가 무력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다리 쪽에 난 상처가 잘 낫지를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괴사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 이 동맥경화증이 나타나냐에 따라 증상도 다른 것 같은데 네네. 미리 좀 검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검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대중화된 것이 경동맥 초음파라고 하는 건데요. 경동맥은 심장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큰 혈관이 되겠습니다. 양쪽 목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혈관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네. 혈관의 구조, 두꺼워진 부위라든가 두꺼워진 정도, 막힌 정도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 검사는 비침습적이면서 재현성도 좋고 그래서 아주 널리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아주 쉽게 10분 안에 검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뭐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이제 지질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8시간 이상 공복하고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제 저밀도 지단백, 또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고밀도 지단백, 또 중성지방 이런 것들을 이제 혈액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성분입니다.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모든 질환들이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존재하거나 너무 부족하게 존재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균형을 깨트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저희 몸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제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30mg/dL 이하로 유지가 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전에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던 사람인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이 70mg/dL 이하까지 조절이 되면 좋고요. 중성지방의 경우는 150mg/dL 이하로 유지가 됐을 때 괜찮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400이 넘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약물 투여를 하게 되고 그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일단 생활요법을 해보고 안 될 경우 이제 약물 투여를 하게 되죠. 또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이것은 혈관에 쌓였던 그런 지질들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해주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적게 나오게 되면 좋지 않겠죠. 남자의 경우는 40mg/dL, 여자의 경우는 50mg/dL 이하일 경우에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약물 치료나 생활요법들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간혹 보면은 한두 달 정도 약을 복용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뭐 수치가 양호하다고 나와서 약을 중단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뭐 치료는 어떻게 받는 게 좋은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물 치료를 실시하게 되면 치료 전에 비해서 치료 후에 약 한 50% 정도 수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8주에서 12주 정도 치료하게 되면 그 목표 수치에 다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중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동맥경화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환자에서 약물을 투여를 하다 중단을 하면 다시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때 약 3분의 2의 환자에서 다시 수치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다시 측정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고혈압, 당뇨병, 이전에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약물을 중단하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쭉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요. 뭐 기존의 동맥경화 병변이 호전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치료의 목표는 더 이상 동맥경화가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1차 예방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강력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발생했던 동맥경화 자체가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 즉 뇌졸중이라든가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방하는 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행 자체를 예방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오기 전에 조기에 발견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병현 원장과 함께 죽상 동맥경화증과 고지혈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리병이 낫지 않고 심각한 증상과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흔히 허리 디스크를 걱정하게 되는데요.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죠. 오늘은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견딜 수 없이 심한 통증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는 허리 디스크. 통증을 관리하고 허리를 보존하는 치료부터 심각한 증상을 해소하는 치료까지 흔히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추간판 탈출증이란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뭐 한마디로 몇 줄을 통해서 추간판 탈출증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이제 입 모형에서 설명을 드리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요 완충 작용을 하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게 쿠션처럼 충격 완화 장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헐거워지면 우리가 그 자동차 바람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처럼 네. 이 뒤쪽으로 신경이 이게 추간판이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네.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증상을 보이는 건가요? 되게 증상은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요통만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통과 방사통. 그러니까 방사통이라고 해서 다리 쪽에 통증을 야기하시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드물게는 그 다리만, 허리는 전혀 아프지 않고 다리 쪽만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검사 결과상으로는 뭐 이상이 별로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건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정말로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훨씬 더 흔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타이어처럼 겉에 안에가 공기가 들어있고 겉에가 이렇게 타이어처럼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간판은 요 안쪽에 수액이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쿠션 부분이 있고 그 주위를 싸고 있는 아주 탄력성이 좋은 섬유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섬유륜이 약간만 찢겨도 우리가 그 상처가 있으면 그 안에가 성이 나가지고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네. 이게 속에도 이제 일종의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민감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크기가 크지 않아도 어떤 자극이 주어지거나 그러면 신경이 되게 민감해져서 통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MRI에서만 보이는 소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CT를 찍어도 멀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그 섬유륜 균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1, 2주 정도 안전 가려를 하면 또 잘 낫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는 이제 잘 낫지 않으면 신경치료 같은 보존 치료를 하면 잘 반응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통증이 아주 심할 때 오히려 첫 번째로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심하게 터져서 그런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를 먼저 생각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일단 그 신경학적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엑스레이 가지고 추간판 탈출증을 정확히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에 신경까지 보는 그런 검사는 아닌데요. 우리가 동반, 무슨 종양이 있나, 아니면 골절이 동반되어 있는지, 네. 아니면 허리 문제로 인해서 다른 특별한 병이나 기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걸 이제 찾아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디스크 간격이 줄어들어 있다든지, 아니면 각도가 많이 변화 있다든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출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디스크와 신경을 볼 수 있는 검사는 CT와 MRI가 네. 되겠습니다. CT는 한 진단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데요. 단점이 사실 신경하고
그냥 그 우리 살이 있잖아요. 네. 신경하고 그다음에 추간판 탈출증을 잘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CT는 장점이 뼈를 아주 구별을 잘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디스크와 신경은 회색, 연회색, 진회색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네. MRI는 흑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율이 MRI가 훨씬 높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디스크나 협착증이 의심이 되면 MRI를 대부분 이제 찍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비싼 이유나 그런 것들 때문에 CT를 먼저 찍기도 합니다.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수술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치료 방법으로. 예, 예. 근데 실제로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그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 중에 수술로 가는 경우는 한 5%. 그래서 많다고 하면 뭐 10%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논문에서 1% 정도 된다고 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하더라도 한 5% 이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존 치료에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그 질문하시기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완치가 되는 거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네. 이게 사진상의 완치냐 아니면 이제 의사들이 생각하는 완치란 병이 이게 MRI상에 디스크가 있긴 하지만 많이 안정이 돼서 통증을 야기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충분히 잘 영위할 수 있는 걸 완치라고 하거든요. 그런 완치를 돕는 치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존 치료로 일단 약물 치료가 있고 물리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 치료나 그다음에 신경 치료라고 해서 통증 치료하는 것도 많이 발달돼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보존 치료 이외에 수술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가운데 그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게 많은 시술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는 것도 한 4-5가지 이상 다 되는데요. 그래서 경막의 신경 성형술, 뭐 고주파, 뭐 수액 성형술 해서 수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술들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당일 입원해서 당일 퇴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이나 네. 그다음에 내과적으로 당뇨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심장병이 아주 심해서 전신 마취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나 80이 넘어서 고령이신 분이 퇴행성 변화는 아주 심하고 골다공증도 아주 심한데 그런 수술을 할 수 없지만 이런 대안으로 이런 시술로 좋아지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 추간판 탈출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예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 평소 여가 시간에 뭐 수영이라든지 스트레칭, 그다음에 걷는 운동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좌식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의자에 앉는 게 많이 있죠. 책상에. 그다음에 네. 컴퓨터 생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 습관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그 자세 잡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요즘엔 또 핸드폰 그런 것들도 많이 그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일상생활에서 올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병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써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열과 관련된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열 탈진, 일사병, 열사병 같은 열 관련 질환은 신체가 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요.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또 지속적으로 더위에 노출되는 사람에게 일어나기 쉽습니다. 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야외 근로자, 또 운동선수나 농민들은 열로 인해 탈진을 일으키거나 더위를 먹기 쉽상인데요. 이 태양이 뜨거운 한낮에는 활동을 피하시고 또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